네,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진행하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와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11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그 후폭풍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일단 당시의 상황 그리고 조국 장관의 입장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어떤 의미로 진행하신 겁니까? 잘한다! 잘한다! 너가 최고 감사야! 오늘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유례없는 사상 처음 있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취재진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지지자 그리고 또 반대 진영에서도 몰려서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조국 장관이 입장을 밝혔죠. 네네. 조국 장관도 입장을 밝혔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왜 11시간에 했는지에 대해서 또 검찰에서도 또 입장을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한다면 이제 그 정도의 압수수색할 물품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장관 자택에 대한 11시간 압수수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짜장면을 배달시켜서 일부러 모욕을 줬다느니 아니면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국 장관 가족을 괴롭히기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었느냐 이제 그런 취지의 어떤 주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팩트로 확인해 보니까 일단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자택에 갔었죠. 9시에. 9시에 갔는데 그 당시에 조 장관 부인하고 딸이 있었는데 변호사가 입회를 했으면 좋겠다 압수수색에. 그래서 그때 또 한두 시간을 지체를 했다는 거고요. 근데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제 변호사가 왔어요. 근데 변호사가 와서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서로 어떤 주장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 이제 대상과 관련해서 아마 집에 검찰은 예측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새로운 데스크탑, 컴퓨터가 대상에 없었던 데스크탑이 있었고 그다음에 관련된 USB 메모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영장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추가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신청을 하고 또 발부를 받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거로 예측이 되고 그게 아마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지연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3시쯤 되니까 아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간 이제 검사나 이제 수사관이 조국 장관 측에 식사를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식을 식사 배달을 시켜서 같이 먹었고 그 비용은 서로 나누어서 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짜장면을 배달시켰다랄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랄지 이런 거 자체는 사실은 맞지 않다. 단지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이유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원래는 그 범죄 사실과 관련된 피의자나 당사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7일 날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조국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았죠. 하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청문 절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많은 일파만파 큰 후폭풍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 이제 수사의 어떤 마무리, 특히 윤석열 총장이 수사의 속도를 내라 이렇게 지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고 그다음에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시간이랄지 아니면 짜장면 배달을 시켰을지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단 추가 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이걸 받느라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네,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보통 영장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려는 범위와 그 대상물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제 과거에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이 있는데요. 당시에 제주지사실에
보관 중인 물건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영장에 기재를 했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보좌관이 가지고 온 물건까지도 가지고 와서 현존하는 물건까지도 압수를 했다는 이유로 이것이 이제 영장주의 위반된 것이 아니냐, 예. 영장의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한 증거가 아닌가가 대법원까지 판례가 간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안을 보면은 처음에 영장에 적시한 사건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장에서 있는 것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보겠을 때 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압수를 한 내용들이 다른 부분이 발견했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를 다시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겠다라는 네네. 과정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처음에 영장에 적시된 내용들이 명백하게 있다면은 예. 그 내용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한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좀 더 과도한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더 길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반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의자 쪽에서 변호인들이 너무나 이제 꼼꼼하게 보고 이제 지적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영장을 나중에 받아서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거는 사실 압수수색에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반론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그 자택의 PC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문건이 나왔다 그래요. 이건 어떤 건가요? 이 부분은 뭐 사실 그 이제 PC 하드에서 나온 건데요. 일단 뭐 조국 딸, 조국 장관의 아들이나 이제 딸에 대해서 뭐 어떤 인턴 증명서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이미 알려진 바 있죠. 예. 그리고 일단 뭐 중요한 부분이 이제까지 알려진 것은 조국 장관의 딸의 인턴 증명서, 그리고 조국 장관의 병리학 논문과 관련된 장영표 교수의 아들의 네. 인턴 증명서가 있었다는 게 이미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다른 게 나왔는데 거기에 조국 장관이 이제 서울대 82학번이거든요. 그래서 82학번의 동기인 현직 변호사의 아들의 인턴 증명서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변호사는 뭐 전혀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러게요. 하고 있고, 과연 이게 인턴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할 수가 없냐면 만약에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하면 그에 관련된 파일이랄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대학교 컴퓨터에서 나와야 하는데 왜 조국 장관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게 나오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국 장관의 불리한 측면이고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악의적으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런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설명이 좀 요하는 측면이다. 그래서 아니 인턴 증명서 자체가 왜 개인 PC에서 계속 세명 것이 나오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인턴 증명서가 이제 허위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건 이제 법적으로 설명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 서울대학교가 법인화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이전에 발급한 거에 대해서는 공문서 유조나 유조공서 행사가 되는 거고 네. 그 이후에 발급한 것은 사문서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문서는 허위로 발급해도 죄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문서가 됐건 사문서가 됐건 이게 만약에 허위가 되면 죄가 되냐 안 되냐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서 자체가 나중에 뭐 대학원을 간다랄지 의전을 가는데 이게 쓰여졌다고 한다면 이건 또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좀 사실관계를 밝히고 싶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공익인권법센터 자체는 이제까지 어떤 의혹들이 정경심 교수와 연결이 되었다고 한다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관련된 인턴 증명서는 조국 교수가 그 당시에 인권센터에 있었고 서울대 교수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조국 장관이 직접적 관계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허위냐 아니냐는 굉장히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서 아니면 범죄 혐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서는 조국 장관의 딸, 그리고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그리고 조 장관의 대학 동기 법조인의 아들 이렇게 세 명이 이제 그 주인공인데 이 세 명을 모두 불러서 이제 검찰이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제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명서가 있다면은 증명서를 제출을 했다면은 네.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느냐, 인턴 활동을 했다면은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그리고 만약에 서울대에서 기존에 발급했던 인턴 증명서들을 어떠한 특정한 기준 속에서 발급을 했다면은 그 기준은 무엇이고 이 세 사람이 한 활동과 일치하느냐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문서와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 작성을 했는지 여부와 예. 그 다음에 작성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원칙적으로 이제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과 다르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문제가 되지만 네. 사문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권한 있는 자가 작성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모두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예. 이제 이것들이 서로 완전히 별개의 사람들과 별개의 사건일 수는 있지만은 이 세 사람이 모두 지금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면에서 이것이 단일한 범위 안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사실상 하나의 혐의에 대한 입증이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입증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모두 같이 조사를 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조 장관의 아들도 비공개로 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어떤 네. 부분을 확인하는 걸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턴 증명서 관련돼서 예. 그렇고 인턴 증명서의 내용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인턴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허위로 인턴을 발급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예, 예.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인턴 증명서가 발급이 됐는데 어떤 활동을 했고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제출했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것입니다. 예. 가장 이제 본인은 이제 스스로 인턴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확인했을 거고요. 하지만 이 수사나 이 방향의 전체적인 방향은 사실은 이제 조국 장관과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부인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관여되거나 알고 있었던 게 있었는지 네네. 없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질문을 했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아들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네. 보충 조사에 몇 말씀 드리면 네. 2013년도에 그 서울대에서 인턴 과정을 했다고 예. 발급이 증명이 됐고 2017년도에도 또 발급한 사실이 있어요. 대학원 진학을 그렇죠. 위해서,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허위인지 아닌지. 네. 그런데 서울대 측에서는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공식적으로 발표를 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행대 표창장을 받은 측면도 지금 동행대 연구실에서 발견된 PC에서 아들과 딸과 관련된 표창장 위조로 추정되는 그런 파일들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표창장이 표창장을 받은 경위도 조사할 거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아마 연세대 대학원을 진학하는데 이걸 제출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 진학 과정에서 이러한 문서들이 쓰였는지 네. 그걸 또 아들인 조 장관의 아들이 알고 있었는지 아마 그 부분을 뭐 조사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연세대 대학원에서 이 아들을 포함해서 일부 입시 자료가 사라진 것으로 밝혀져서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분이 굉장히 미스터리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떠한 대학원 입학 과정에 관련 서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면접 서류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면접에 보면 이제 면접 점수를 매기는 점수표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사실은 2018년도 1학기인데 지금 거의 1년밖에 1년 좀 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 5년 동안 보관하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다 사라졌다는 것 자체는 이게 굉장히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과연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을 한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직접적인 어떤 검찰의 조국 장관과 관련된 압수수색이 네. 27일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달 27일이죠. 처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없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검찰 자체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서류인데 네. 그냥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CCTV랄지 출입자를 확인하면 네. 이것이 왜 없어졌는지를 충분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검찰이 이 부분도 수사를 할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이제 조 장관이 오늘 검사들과의 대화 두 번째 자리를 이제 만드는 그런 자리를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들어갔거든요. 오늘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외부 일정이 처음으로 이제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이런 수사에 대한 질문들이 분명히 쏟아질 텐데 어떤 답변을 할까요?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두 가지 예. 이제 의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기재가 됐지만 피의자로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불일치하고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법무부 장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의구심을 자아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나중에 사퇴를 하든 본인이 물러가든 그 여부야 이제 정치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겠지만은 법무장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피의자로서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네. 격리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그것이 가능할지 여부가 굉장히 어려웠겠지만은 과연
현직 법무부 장관은 지금 검찰이 그 위에 있는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고 공정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관심들이 부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검찰 개혁이라든지 원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자신이 내세웠던 아젠다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지도 사실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검사와의 대화를 이어가는 거는 예. 어쨌든 이러한 많은 논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업무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총장도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좀 네.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장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예. 윤 총장으로서는 지금 사실은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예. 검찰 수사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어떤 의도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고 네네. 공개적으로 그런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집권당에서 그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 검찰의 수사는 검찰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여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없고 만약에 검찰이 처음에 임명됐던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라는 것이 원래 검찰총장 자신이 맡은 네네. 역할이라면은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직 차원에서 지금 총장 말고 다른 어떤 뭐 부장검사나 이런 사람들도 의견을 제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총장 차원에서는 의견을 안 밝힐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원론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입장 발표는 있을 것이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잠시 뒤에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 개회식에 참석을 하는데 저희가 이 모습 또 현장을 연결해서 잠시 뒤에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